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4AEZ에 올라온 영상 발췌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고빈도 및 정의 단어로 20개 문장 말하기 33인데요. 이게 한 개인이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랄까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자주 쓰는 단어들을 골라서 문장을 만들고 이걸 또 여러 단계로 나눠서 복습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복습 과정이 상당히 인상 깊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분의 학습 전략, 또 실제 사용된 예문들, 그리고 유튜브나 마인드맵, AI, 심지어 동요 검토까지 활용하는 이 다양한 도구 사용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한 개인이 언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영상 속 화자를 보면요. 단순히 문장 20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잘 짜인 뭐랄까 프로젝트처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프로젝트요? 어떤 식으로요? 우선 문장을 만들고 나서 노트북 알미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영상만 봐서는 알기 좀 어렵습니다. 노트북 알m, 저도 그게 뭔가 했어요. 아마 개인이 쓰는 노트 앱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뭐 에버노트나 노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자기만 아는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들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걸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영상 링크를 만들고 또 그걸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오디오 검토까지 받아요. 와, 단계가 정말 많네요.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그렇죠.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내용을 계속 다듬고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베트남어 원어민 검토자들이 4, 5분 정도 되는 문장 목록을 글쎄 15분 동안이나 검토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아니, 5분도 안 되는 걸 15분이나요? 와, 정말 꼼꼼하게 봐준 건데 이게 학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그냥 빨리 훑고 피드백 주는 것보다요. 아, 바로 그 시간 투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4에서 5분 분량을 15분 동안 본다는 건 그냥 맞춤법이나 문법 오류만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거든요. 더 깊게 봐준다. 네, 문장의 어떤 미묘한 뉘앙스 차이라던가 아니면 이 표현은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라던가 혹은 이렇게 말하면 훨씬 자연스러운데요? 하는 대안 제시까지 훨씬 깊이 있는 피드백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겠네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봐주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교시 상황이나 빠른 온라인 피드백 같은 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그 15분 동안 자기 문장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학습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 결과만 딱 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명시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은 학습 내용을 훨씬 깊게 처리하게 만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진짜 확실한 기억으로 남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능동적 회상이나 간헐적 반복 학습 같은 원리가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 나중에 1분짜리 요약본이랑 그 15분짜리 검토본을 다시 들을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말도 했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을 다양한 형식과 깊이로 반복하면서 학습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시간만 많이 들인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피드백의 질을 높이고 그 과정 자체를 또 다른 학습 기회로 삼는다.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단 거네요. 맞습니다. 그 상호작용의 깊이가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럼 이 학습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인 예문들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영상에 나온 단어들을 보니까 lion, 사자죠. lips, 입술, list, 목록, listen, 듣다, little, 작은 이런 단어들이 쭉 있었어요. 네. 로그, 통나무, 락, 자물쇠, 론니, 외로운, 롱, 긴, 록, 보다, 로스트, 잃어버린. 네, 꽤 여러 가지가 있었죠. lot, 많은, love, 사랑, low, 낮은, luck, 운, languages, 언어들, legal, 법적인 이런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예문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 있으셨나요? 네, 몇몇 예문들을 좀 뜯어보면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playing stock이라는 문장이 하나 나오거든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stuck.
이게 무슨 뜻일까 싶던데요. 그렇죠. 이게 맥락만으로는 수덕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는 게 파악하기가 좀 애매해요. 뭐 녹취 과정에서 뭔가 잘못 받아 적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자가 의도한 바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예로는 On the pond, a big author lived. 연못 위에 큰 작가가 살았다. 이런 문장인데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딱 들었을 때 작가가 연못 위에 산다고? 하고 살짝 갸웃하게 만들죠. 하하, 네. 저도 그거 듣고 좀 피식했어요. 연못 위의 작가라니. 물론 뭐 상상 속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어 학습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어를 조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은 어색하지만 또 창의적일 수도 있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약간의 어색함이나 오류 가능성 자체가 이분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좀 더 명확하거나,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싶은 그런 예문들도 있었나요? 그럼요. 물론 그런 예문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에 대한 문장들. The lion is the animal in the wild. 사자는 야생동물이다. 나 The lion is the strongest animal. 사자는 가장 강한 동물이다. 같은 거는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이잖아요. 네, 그건 딱 떨어지죠. 또 입술에 대해서 Her lips are beautiful. 그녀의 입술은 아름답다. 라거나 목록을 써서 The list of books is displayed at the library. 책 목록에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다. 같은 문장들도 뭐 쉽게 이해되고 자연스럽죠. 저는 그 문장이 좀 인상 깊었어요. We try to listen to foreign language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as well as speaking in good pronunci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랑 발음 개선하려고 외국어를 들으래 노력한다. 이 부분이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그냥 단어 연습이 아니라 왜 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listen이라는 단어를 연습하는 걸 넘어서서 외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더 나은 소통과 정확한 발음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학습 동기부여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아는 거. 네. 또 다른 예들을 보면 lonely, 외로운, long, 긴, lost, 잃어버린처럼 감정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 그리고 low water danger, 낮은 수위의 위험처럼 안전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개념을 사용한 문장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Feeling lonely is not good for old people.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노인들에게 좋지 않다. 나, I lost my key.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같은 문장들이요. 이런 건 듣는 사람이 자기 경험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공감이 가죠. 단어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실제 삶이랑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True love is from true care.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관심에서 온다. 나, people want to get a good luck. 사람들은 행운을 얻고 싶어 한다. 같은 문장들은 어때요? 평소에도 자주 쓰거나 들을 법한 표현들이죠. 네, 실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we need to know about legal process in doing something new. 새로운 걸 할 때 법적 절차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문장 같고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상황 설정이 단어를 기억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그 다양성과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 감정, 개념 속에서 목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단순히 리스트는 목록, 이렇게 1대1로 뜻만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으로 익히는 거군요. 그렇죠. 단어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적 정의를 아는 걸 넘어서서 단어의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단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네, 확실히 단어를 그냥 박제된 상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맥락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방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분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있었죠. 기존 문장을 검토받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AI를 아예 창작 도구로 쓰는 거죠. 네. 이 부분이 현대 언어 학습에서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화자는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예문을 프로퓰레이트 한다고 표현했는데
아마 populate, 채우다, 나, generate, 생성하다 같은 단어를 의도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populate는 없는 단어 같던데. 그러면서 it is so good 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AI는 학습자의 현재 수준이나 관심사에 맞춰서 맞춤형 예문을 거의 무한정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와, 그건 정말 좋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누법 구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더 익히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죠. AI가 만들어준 문장들을 통해서 학습자는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언어 사용 예시에 노출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짜 흥미롭네요.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해주는 비서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창작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영상 뒷부분으로 가면 약간 좀 아리송한 지점이 나와요. 화자가 클라우드 오브 옐로우, 노란색 구름? 같은 걸 사용해서 베트남어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타밀어 듣기와 발음 연습을 한다고 말하거든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약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클라우드 오브 옐로우는 또 뭘까요?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오브 옐로우라는 표현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칭하는 어떤 은어일 수도 있고요. 아, AWS 같은 거요? 네. 아니면 어떤 특정 앱의 인터페이스 색깔이나 기능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화자 본인만 사용하는 개인적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발췌본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은 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베트남어 읽으면서 타밀어 연습한다는 건요? 그것도 그렇죠. 베트남어 문장을 읽으면서 타밀어 듣기 발음을 연습한다. 언어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전혀 다른 언어인데.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록 자체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언어를 잠깐 혼동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이분만의 아주 독특한 교차 언어 훈련법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설명 방식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즉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도요? 네, 이분은 단순히 한 언어, 예를 들어 영어에만 매몰되지 않고 여러 언어, 언급된 것만 해도 영어, 베트남어, 타밀어잖아요. 이 언어들을 넘나들면서 읽기, 듣기, 발음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여러 언어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 자체가 입이랑 혀를 움직이는 일종의 발음기관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언어든 소리를 내는 물리적인 과정은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발음 근역 운동 같은 거군요. 네, 동시에 타밀어 오디오를 들으면서 다른 언어의 소리 패턴이나 리듬에 대한 귀를 훈련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방법론의 구체적인 효과나 명확성은 차치하더라도 여러 언어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그 접근 방식 자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제이에이드 채널 영상 발췌본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개인이 고빈도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자신만의 언어학습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과정이었죠. 문장을 직접 만들고 유튜브나 마인드맵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정리하고 또 AI로 새로운 문장까지 생성하고 원어민에게 깊이 있는 검토를 받고 심지어 여러 언어를 넘나들면서 연습하려는 시도까지. 정말 독특하면서도 인상적인 노력이었어요. 네, 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든 그 단어를 실제 맥락 속에서 사용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한 학습자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치열하고 창의적인 학습 방식이 당신에게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나요? 궁극적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방법론이 다소 특이하게 보이고 때로는 그 설명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한 개인이 언어 능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네, 그 헌신과 창의성이 돋보였죠. 전통적인 방식, 예를 들면 문장을 직접 써보는 활동과 AI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피드백 같은 현대적인 기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합하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 과정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해 나가려는 그 태도인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태도, 메타적인 접근법이군요. 그렇죠. 이런 접근법은 비단 언어학습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던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상 속 화자는 영어, 베트남어, 타밀어 등 여러 언어에 걸쳐서 발음과 듣기 능력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과연 특정 언어의 소리를 내는 연습, 예를 들어 베트남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연습이 전혀 다른 언어 체계인 영어의 발음이나 억양을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물론 언어 간의 직접적인 소리 규칙 전이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요. 다양한 소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술, 혀, 성대 등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발음 기관 자체의 운동 능력 측면에선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발음 메커니즘 자체의 훈련 효과 같은 거요? 네, 서로 다른 언어의 소리를 연습하는 것이 발음의 명료성이나 조절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종의 교차 훈련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언어 시스템을 넘어선 소리 생성의 물리적인 측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신가요?